안녕하십니까. 이번 전회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김준엽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번 전회 미팅에서 발표드린 내용에 이어서 이의지를 활용해 다양한 질감을 분류하는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질감의 표면을 다루면서 발생한 두드러진 이의지 특징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오늘 가져온 논문은 Easy Based Trial by Trial Textual Classification During Active Touch이고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4.6, 멀티 디스퍼너리에서 Q2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Q1에 해당하는 논문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촉각과제와 관련되어 있어 해당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햅틱 기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햅틱 기술은 사용자에게 촉각적인 감각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진동, 압력, 접촉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터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햅틱 기술은 VR 혹은 현실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진동 알림, 그리고 게임 컨트롤러 진동이 햅틱 기술입니다. 햅틱 기술은 메시지 등 알림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쇠파이프를 땅에 끌고 가면서 가는 상황의 피드백 등 다양한 터치 감각을 전달하여 촉각적인 경험을 더욱 몰입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체성 감각 시스템을 통한 촉각을 통해 물체를 식별하고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체성 감각 시스템은 촉각 과정에 기여하는 피부, 그리고 운동 감각의 두 가지 주요 신경 입력을 포함하고 뇌파에서는 비대칭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촉각 실험에 사용되는 터치에는 능동적인 터치와 수동적인 터치가 있는데 간단하게 피험자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면 능동적, 피험자는 움직이지 않고 장치가 운동을 하면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능동적인 터치가 활성화가 더 크게 된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능동적 터치를 사용해 텍스처를 분류했습니다. 시험자는 총 12명 참가하였고 모두 오른손잡이입니다. 촉각 자극은 3D 프린터로 가로 5cm, 세로 5cm의 샘플 3개 제작하였고 각 샘플은 패턴이 없는 매끄러운 샘플 그리고 1cm 솟은 봉우리가 2cm 간격으로 있는 중간 거치기 샘플 같은 높이의 봉우리가 간격이 그 절반인 거친 샘플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샘플들은 포스 트랜듀서에 장착되어 테이블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1200Hz였고 이지 신호는 차단 주파수가 58Hz와 62Hz인 4차 노치 필터와 차단 주파수가 2Hz와 62Hz인 8차 밴드패스 필터에 차단 주파수가 8Hz와 60Hz인 카이저 윈도우를 사용하여 설계된 FIR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필터링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 가지 다른 질감의 표면을 긁거나 혹은 탭하여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참가자 동작은 세 가지 다른 움직임 주파수로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서 18가지 다양한 상황이 생성되었습니다. 각 참가자에 대한 이러한 조건은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각 조건 사이에는 일부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금이 비어있는 구간이 휴식 시간입니다. 머신러닝 분류에는 SVM 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SVM은 훈련 관찰을 사용하여 새로운 관찰을 범주로 나누는 최적의 초평면을 찾기 위해 최적화 문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2차 다한 커널을 사용한 3클래스 SVM 분류기를 사용하여 텍스처 분류를 수행했습니다. 또 다른 3클래스 SVM 분류기는 움직임 주파수 조건을 분류하였고 2클래스 SVM 분류기는 움직임 조건 그리고 문질거나 탭하는 것을 분류하였습니다. 텐폴드 교차 검증을 사용하여 SVM 분류기를 훈련했습니다. 각 분류 문제의 기회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레이블을 임으로 순열하고 각 시행을 뒤집고 범위 내에서 임을 이동시킨 다음 12명의 참가자에 대한 각 분류기의 평균 정확도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왼쪽의 표와 같습니다. 어, 순차적 특성 선택의 전진 선택법을 사용해서 텍스처 분류에 기여하지만 이동 주파수 그리고 유형 분류에는 기여하지 않는 특징을 선택했습니다. 순차적 특성 선택의 전진 선택법은 초기에 아무런 특성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가장 유용한 특성을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해 나갑니다. 각 단계에서 추가적 특성은 선택된 이전 특성들과 함께 모델을 구성하고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성능이 최대화되는 특성을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서 6가지 특징이 선택되었으며 이러한 특징을 사용하여 3개의 분류 작업,
텍스처, 이동 유형, 그리고 주파수에 대한 63가지 피처 하위 집합을 생성했습니다. 이 피처 집합은 이제 뒷페이지에서 활용되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선택한 피처인 뮤, 베타 주파수 대역의 파워 스펙트럼 이지 피처는 움직임 유형 및 주파수 분류 정확도가 낮았지만 거치기 수준이 다른 텍스처를 식별하는 데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분석에는 세타 대역의 총 전력, 뮤 대역의 총 전력, 그리고 베타 대역의 총 전력, 감마 대역의 총 전력, 그리고 평균 이지 진폭, 그리고 P300 응답의 이제 6가지 다른 피처가 사용되었습니다. 색깔에 맞게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플롯은 6가지 피처의 다양한 하위 집합에 따른 텍스처 분류, 이동 유형 분류 및 이동 빈도 분류의 정확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각 그래프는 Y축은 이제 각 분류 문제의 정확도, 그리고 그래프 선은 파란색은 질감, 녹색은 움직임 조건, 주황색은 이동 빈도 수준을 나타내며 각 피처 하위 집합에서 계산되어 모든 참가자 및 모든 조건에 걸쳐 평균화되었습니다. 그룹 1에서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두 하위 집합은 움직임 유형 및 주파수 분류에 대한 최소한의 기여를 제공하면서 텍스트를 분류하는 데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2의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뮤 그리고 베타의 총 파워를 기반으로 한 피처의 조합으로 텍스처 식별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증가한 반면 다른 분류에 대한 정확도는 낮았습니다. 먼저 텍스처 분류 결과입니다. 뮤 그래프는 각 클래스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X축은 터치 조건을 나타내고 Y축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정확도 값은 참가자당 채널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 값을 갖는 채널에서 계산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긁었을 때의 질감 식별의 정확도가 탭 조건보다 높습니다. 또한 상호작용의 이동 빈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표면 거치기가 증가할수록 식별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움직임 유형의 분류 결과입니다. 앞 슬라이드 이제 텍스처 분류처럼 정확도 값은 모든 채널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 값을 갖는 전극 위치에서 계산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에 대한 전체 평균 분류 정확도는 60에서 65% 범위입니다. 긁는 동작의 정확도는 모든 터치 조건에서 탭 동작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극 채널의 평균 분류 정확도는 전두엽과 두정엽 주변에서 약간 더 높은 값으로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움직임 주파수 분류 결과입니다. 앞 슬라이드 텍스처 분류처럼 정확도 값은 모든 채널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 값을 갖는 전극 위치에서 계산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에 대한 전체 평균 분류 정확도는 45에서 58% 범위입니다. 느린 움직임 주파수를 감지하는 정확도는 높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주파수 레벨보다 높습니다. 모든 전극 채널의 평균 분류 정확도는 클래스 내에서 거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임 조건에 따른 텍스처 분류입니다. 움직임 조건인 럽과 탭에 대해 각각 3가지 움직임 빈도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했습니다. 하나 클래스를 구성하는 3가지 움직임 빈도 수준에 대한 데이터로 이제 매끈한 표면, 중간 표면, 그리고 거친 표면의 3가지 클래스를 분류했습니다. 표는 12명의 참가자에 대한 평균 정확도, 각 클래스 정확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탭 동작보다 긁는 동작에서 텍스처에 대한 분류 정확도가 높고 거치기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지를 사용하여 능동적 터치 중에 다양한 질감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뮤, 베타 주파수 대역의 총 전력을 기반으로 이지 기능을 통해 단일 트라이얼 기준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움직임 유형 그리고 주파수 조건과 관계없이 텍스트를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상호작용의 이동 빈도가 낮고 표면 거치기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이 논문 아쉬웠던 점은 이제 피험자의 수가 12명으로 조금 적게 느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치기만을 기준으로 이제 촉각 샘플 딱 3개 제작하였고, 이걸 갖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느 레벨까지 거치기를 높이는 것에 이제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지 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1에서 8Hz 대역에서 결과는 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수동적인 자극을 준 타 논문에서는 세타파에서도 이제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촉각 샘플을 어떤 방향을 긁어도 이제 같은 촉각이 생기도록 이제 제작한 것은 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